항상 대한민국에 정확하고 빠른 소식을 알리기 위한 시스코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최근 많은 국가들이 전쟁의 여파로 국방비를 늘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휘어잡고 있는 미국은 가장 많은 국방비를 소비하지만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미국에 버금갈 만큼의 군비 경쟁을 통해 첨단 무기를 확충하고자 노력 중인데요. 그런데 글로벌 재무장 시대가 될수록 방산 분야의 최선두를 달리는 한국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한국이 만들어낸 KF-21 전투기를 도입하고자 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는데요. 한국항공우주산업 하이 역시 이를 알고 이번에 폴란드 정부 대표단과 루마니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자 KF-21 전투기를 소개하며 적극적인 세일즈를 펼쳤습니다. 우선 폴란드는 F-35를 32대나 더 추가 구매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요. 그런데 폴란드 언론에서 폴란드 대표단이 대한민국을 방문한 뒤 의미심장한 기사를 올렸습니다. 바로 폴란드의 공군 계획을 전면 수정할 것이라는 기사인데요. 2020년 폴란드는 미국 로키드 마틴의 F-35A 32대를 46억 달러에 계약했는데 예상보다 F-35의 가격이 너무 높았던 겁니다. 또한 구매한 F-35의 인도 날짜 역시 문제가 되었는데요. 미국 로키드 마틴에서는 폴란드와 F-35를 계약할 당시만 하더라도 2026년을 시작으로 최대 2030년까지 배송을 완료할 것이라고 했었지만 코로나 팬데믹을 비롯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자 F-35 전투기의 인도 날짜는 기약 없이 미뤄져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폴란드 정부에서는 우크라이나의 폐색이 짙어지자 공군력 강화를 위해 또다시 F-35를 32대나 더 도입해야 된다고 주장했는데요. 초기 32대도 언제 받을지 모르는데 또 32대를 추가로 사겠다니, 그런데 폴란드의 계획은 어쩌면 자금 문제 때문에 포기 수순을 밟을지도 모릅니다. 무엇보다 최근 미국 감사기관의 발표가 폴란드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는데요. 미국 감사기관 GAO에 따르면 지난 2018년에 비해 2023년 자료를 보면 F-35의 유지 비용은 무려 48%나 증가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F-35 한 대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 410만 달러였다면 2023년 기준으로 680만 달러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F-35의 수리 비용까지 더하면 운영 비용은 20%나 추가되며 수리를 통한 전투기 가동률 역시 떨어지니 문제가 심각해지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폴란드 대표단이 한국을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폴란드 방산 매체들은 한국이 폴란드 대표단에게 FA-50을 보여준다고 했지만 한국의 의도는 KF-21을 보여주는 것일 거라고 예상했는데 이는 오히려 폴란드에게 더욱 필요한 일이 되었는데요. 한국방위사업청은 폴란드 대표단과 루마니아 대통령이 방문한 시기에 놀라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바로 KF-21을 극한의 온도로 떨어뜨렸을 때를 실험한 영상인데요. KF-21 CJ-4호기가 국방과학연구소 시험장에서 저온 결빙 등 극한의 환경에서 정상 작동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검증하는 전기체 환경 시험을 통과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영상 속 KF-21은 얼음이 기체를 모두 덮을 정도로 극한의 추위 속에서도 정상 작동하는 늠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KF-21은 지난 2016년 개발에 착수한 이후 지난해 모든 시제기가 초음속 비행 및 공대공 무장분리 시험 등을 통해 최초 시험 평가를 완수했으며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해 양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높은 각도로 상승한 후에도 안정적인 비행이 가능함을 증명하는 고바등각 조종 안전성 비행 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했고 이번 3월에는 첫 공중급유 비행 시험을 성공적으로 끝마쳤는데요. 그리고 마침내 극한의 환경에서도 정상 작동하는 시험까지 통과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번 시험은 동유럽 국가들을 위한 특별한 영상이라는 점인데요. 폴란드와 루마니아는 동구권 국가로서 늘 극한의 추위 속에서도 전투에 임해야 하는 환경을 가지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렇기에 K2 전차를 비롯해 천문화 K9 등 영하 20도에서 30도의 환경에서도 정상 작동하는지를 가장 먼저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거기다 가장 중요한 공중 제공권 장악을 위한 전투기 역시 극한의 환경에서 작동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번 KF-21처럼 추위와 극한의 환경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전투기라야 폴란드를 비롯해 동구권 유럽 국가들에게 적임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인데요. 가격은 물론 유지비도 많이 들고 또 언제 배송받을지도 알 수 없는 F-35를 추가 구매하는 것보다 이번 추가 도입부는 KF-21이 좋을 것이라는 일종의 메시지입니다.
이미 폴란드는 FA-50을 구매했고 KF-21에도 관심이 많은 만큼 가장 가능성 높은 나라로 꼽히고 있는데요. 폴란드를 비롯해 많은 국가들이 한국에서 도입한 방산 무기들이 가격도 저렴하지만 더 놀라운 점으로 뛰어난 성능을 꼽습니다. 폴란드는 지난 3월 나토의 대규모 연합훈련인 드래곤 24에서 K2 흑표 전차가 무려 4km 떨어진 표적을 정확히 명중시켜 나토 훈련에 참가한 나라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K2 흑표 전차 초도군이 폴란드에 도착했을 때도 시험 발사를 진행했는데 그 당시에도 2.7km 떨어진 표적을 정확히 맞추자 한국까지 달려가 맞이한 폴란드 대통령은 큰 만족을 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무려 4km나 떨어져 있는 표적을 정확히 맞췄으니 유럽 전역에서도 화제가 되었는데요. 지난 23일 폴란드 방산 전문지는 파베우 베이다 국방부 차관과 마레친 클라세크 국가자산부 차관 등 폴란드 정부 대표단이 한국을 방문했고 한국 무기의 생산에 놀랐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와 현대로템의 K2 전차 수출의 조건으로 논의됐던 기술 전수와 현지 생산 그리고 추가 계약의 선제 조건이었던 금융 지원을 협의했는데요. 당시 폴란드의 조건 중 하나는 폴란드 현지에서 탄약과 부품 등을 생산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현대로템과는 폴란드 포즈난에 K2 전차 공장 건설을 모색해왔는데요. 현대로템의 요청으로 글로벌 컨설팅 업체 딜로이트의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결과 최소 500대를 폴란드에 생산해 최대 1,000대를 공급한다고 가정할 때 현지 방산 산업의 수익은 약 39조 원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에 따른 폴란드의 일자리 창출은 최대 34,000개에 달했는데요. 거기다 이번에 같이 방문한 루마니아 대통령도 90문 규모의 자주포 도입을 계획 중입니다. 입찰에 독일과 튀르키예 방산 기업이 뛰어들었는데 이 중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K9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1차로 54대 약 1조 3천억 원 규모의 계약이 상반기 중 체결될 것으로 전망되고 여기에 K10 탄약 운반 장갑차 36대도 함께 계약을 추진 중입니다. 또 K2 전차와 레드백 장갑차 구매도 검토하고 있는데요. 업계에서는 약 300대 규모로 추정하고 있어 최소 4조 원대 수주가 기대됩니다. 또한 LIG 넥스원의 휴대용 지대공 유도무기 신궁 54기 도입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것만 해도 1,200억 원대 규모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K2 흑표 전차만이 아니라 루마니아 대통령에게 폴란드와 마찬가지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진행된 다연장 로켓포 천무의 발사 시연을 보여주었습니다. 천무 시연 발사를 폴란드 대표단과 루마니아 대통령은 천무의 정확성과 빼어난 성능을 보고 감탄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전쟁으로 인해 많은 국가들이 한국 방산무기를 도입하고자 방문하면서 K9 자주포나 천무를 비롯해 현재 양산을 준비 중인 KF-21 전투기까지도 도입이 이뤄지길 희망합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스코크입니다.